강조 구문은 문법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독해에서는 당연히 중요한 말을 강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this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고 대니아가 나오면 이것은 해석을 너무 잘해야 되겠죠. 중요한 말이니까 강조를 했을 테니. 강조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 this 다음에 뭐를 쓰고 that을 쓰고 나머지 문장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탐을 강조하려면 기브를 강조하려면 더슨 로우스를 강조하려면 투 레이첼을 강조하려면 온 발렌타인 데이를 강조하려면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모양이 이상한 건 바로 2번인데 2번을 만약에 이렇게 쓰면 동사가 두 개가 되니까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동사를 강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do나 does나 did를 쓰고 동사 원형을 써서 동사를 한 번 더 써줘서 강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사를 강조할 때 do나 does나 did를 쓰고 동사 원형을 쓰는데 이때 동사는 내가 볼 때는 강조를 해도 크게 뭐 이렇게 강조한다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 실은. 그래서 이런 문장은 크게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예제 5번 해보시고 넘겨서 소수령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여기는 강조를 어떻게 하면 되죠? did입니까? 현재니까 do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갈게요. 학교 내신 저번에 제가 그 수피아에서 나왔다 그래서 몇 번 소개한 적도 있고 울리중학교에서도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이 동네 학교 중학교 영어 문제들은 이렇게까지 어렵게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되게 잘한다고 착각을 하면서 3년 동안 시간을 보내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된통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풍암중, 울리중 또는 저 뒤에 전남중이나 저기 옆에 학교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렵게 됩니다. 되게 어렵게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해봤어? 이 this나 이 was 사이에 강조하고픈 말을 넣고 that 다음에 나머지 문장을 쓰면 되는데 여기를 쓰면 되겠죠? 한 번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과정을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that 안에 평서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물어보는 말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물어보는 말은 어떻게 되니까 의문사가 맨 앞으로 가고 동사 주어 위치가 바뀌니까 답은 when was it that you lost your passport 물음표가 됩니다. 과정을 두 번 거치지 않으면 쓰기가 힘든 문장입니다. 의문문에 대해서 이 that 강조 구문을 쓰라는 것은 학교에서 애들 보고 틀리라고 내는 문제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써보러 갈 때 좀 써보십시오. 베끼지 말고 제발. 틀려도 좋으니까. 자기가 고민을 해서 틀려서 말하는 거하고 정답을 보고 베끼는 거는 큰 차이야, 큰 차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쓰는 사람들인데. 서술형이죠. 다음 글의 밑줄진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치고 그 이유를 서술하세요. 이제 좀 알겠죠. 쉬운 게 아니야. 이 강조 국문에 있어서 너희들이 쉽게 보이시지. 이거 막상 문제로 만나면 이게 써지겠어 이게? 도치 구문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도치 구문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해보면 보호가 앞으로 올 때도 있어요. 이를테면 아버지가 너무나 슬프셨어요. 아빠가 뉴스를 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말하면 너무 평범한 문장이니까 너무 슬퍼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미 공개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슬퍼하는 걸 뻔하거든요. 그때는 아버지가 슬퍼했다 하지 말고 너무 슬퍼하셨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을 앞으로 쓸 수도 있는데 목적을 앞으로 쓸 때는 조동사 위치가 똑같습니다. 네, 이건 똑같아요. 그래서 제주도로 간 여행을 나는 잊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아까는 이제 동사조 위치가 바뀌어 있지만 목적을 앞으로 갈 때는 동사조 위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도치 구조는 좀 공부할수록 되게 규칙이 좀 많아서 어려울 테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 가정법에서 if 생략할 때 if가 생략된 대신에 원화 헤드가 슈도가 앞으로 나오는 부분은 가정법에서 따로 다루게 될 테니까 도치와 관련 지어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제 6번 해보고, 예제 6번 혼자 해보고, 이따가 해보고, 여기 또 볼게요. 도켈리아 문법이라고 적혀있는데 이 구문은, 이 구조는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라는 표현인데, 이건 서술형이 대단히 잘 나오고 서술형으로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식으로 나오면 너무 쉽고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석을 물어볼 수도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 대표적으로 S순 S를 쓰고 컴마 다음에 조동사를 써서 나타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자 봐, 수노가 무슨 말이에요? 더 빠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 동작이 더 빠르고 뒤에 동작이 늦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둘 다 동작이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의역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가 오기 전에 내가 나갔어야 돼. 근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비가 오자마자 내가 나갔다는 얘기로 의역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직역을 해서는 조금 의미를 파악하기 힘드니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라고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헤드 PP가 과거 완료잖아요. 과거 완료가 먼저 일어납니까? 과거가 더 먼저 일어납니까? 과거 완료가 더 먼저 일어나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지 못했다라는 부정어가 있기 때문에 역시 두 동작이 거의 동시에 발생했다는 말이 됩니다. 알겠어? 하지만 이런 표현은 부정을 앞으로 빼가지고 부정을 앞으로 빼서 강조를 시키면서 도치를 나타내는 문장이 많기 때문에 2번은 4번으로, 3번은 5번으로 해서 강조를 나타내기 위해서 부정어를 앞으로 빼서 도치 현상이 발생합니다. 노스노가 통째로 앞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하들리나 스퀘어시가 통째로 앞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 구조는 처음 본 사람들은 좀 어안이벙벙할 정도로 너무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나중에 복습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이 설명은 제가 밑에 그대로 적어놨으니까 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예문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도케리아 문법 두 번째입니다. 뭐뭐 하고 나서 비로소 뭐뭐 했다는 표현도 뭘로? 도치구로도 잘 쓰고 이태 강조 구문으로 굉장히 잘 씁니다. 이렇게 보면 선생님 설명을 들을 때까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선생님 설명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이해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를테면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발명하기 전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있을 때 그 말은 게임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게임을 하긴 했는데 발명품 이후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을 살짝 바꿔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부정의 표현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은 또 어떠한 변화를 나타낼 때 많이 쓰거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17세기 산업혁명 이전에는 뭐뭐 하지 못했다. 즉 산업혁명 때문에 뭔가 생겼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변화를 나타내는 문장이니까 실제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구문으로 쓰기도 합니다. 강조구문으로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또는 부정을 앞으로 빼서 강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어가 앞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뭐가 돼? 동사주어 위치가 바뀌는 도치가 발생하겠죠. 알겠어? 네. 그러면 뭐뭐 하자마자 뭐뭐 아니다.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가 되냐면 문장이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 바뀝니다.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했다. 뭐뭐 하고 나서야 늦게나마 뭐뭐 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긍정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1번 문장보다는 2번하고 3번 문장으로 훨씬 더 잘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봐볼까요? I did not find that I had lost my cell phone until I got home. 내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린 걸 몰랐어요. 라는 말은 핸드폰을 잃어버린 걸 평생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고 늦게나마 집에 가서 알게 되었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쓰냐면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잃어버린 것을 알았다.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잃어버린 것을 알았다. 이렇게 쓰면 훨씬 더 해석도 부드럽게 되고 원하는 의도가 더 잘 나타나기 때문에 2번, 3번 즉 강조 구문이나 도치 구문으로 많이 씁니다. 실은 이 문장 자체가 문장 글 안에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거 아니에요.
핸드폰을 잃어버린 걸 알았다는 얘기니까 뒤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테니 이 문장이 중요한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 글이기 때문에 2번하고 3번처럼 강조나 도치나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는 게 훨씬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리틀이란 말이 부정어거든요. 많이 했다시피 리틀 앞에 어가 붙지 않으면 부정어이기 때문에 해석은 어떻게 한다? 거의 못마지 않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부정 앞으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역시 동사 주 위치가 바뀌는 도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통째로 좀 익혀서 도치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39쪽까지 문제를 힘들어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되게 어려울 거야. 여기서부터 해야 되지? 맞냐? 잘 적어라. 징그럽죠? 이거 문장에서 만나면 4줄짜리입니다. 이번은 너무나 뻔해 보여서 밑줄을 뺐습니다. 대박이지? 저기 R이 이게 주어니까 페런트스 S가 있잖아. 지금 여기는 형용사가 앞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명사가 아니고 주어가 아니니까 동사 뒤에 있는 주어가 되므로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면은 속수무책으로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들입니다. 어려워서 냈습니다. 틀려도 됩니다. 이런 게 있다라고는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나왔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수피아가 또 은근히 어렵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높수론 시작하면 부정어 앞에 왔으니까 동사조 위치가 바뀌어서 알겠어? 네. 아직도 기억나는데 내가 나온다 그랬거든. 분명히 낼 거라고 했어. 분명히 낼 거라고. 맞긴 맞았던 것 같아요. 그 학생 기억이. 뭐 전대 잘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지금 이거를 이렇게 쓰고 that 다음에 did를 빼고 I 다음에 realized를 쓴 다음에 that 다음에 나머지를 쓰면 됩니다. 앞에 구조를 보고 그대로 옮기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아직은 여러분들이 혼자 이거 쓰기는 못할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 구조는 전부 다 뭐가 문제죠? 문장이 길어. 문장이 두 문장이 합쳐졌기 때문에. 그래서 눈으로 한 번 보고 해석도 잘 안 되고, 근데 이거를 바꿔 쓰라면 더 미칠 노릇이죠. 해석도 안 되는데 바꿔 쓰라고 하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부러 따로 뺀 겁니다. 일부러 따로. 토요일 날은 아마 필통책을 풀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을 했기 때문에 지나갈 수 없겠고, 그래 필통책을 잘 풀어 오셔서 신나게 틀려오면 제가 그걸 갖고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아마 테스트를 볼지 안 볼지 그건 이따 결정해 보도록 합시다.